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절신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 영상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남자분이 연애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연애 같은 거 관심 없고, 그냥 절신남 되겠다. 고 선언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연애를 했었는데, 연애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고 정말 괜찮은 인연을 못 만나서 어차피 지금 나이 먹어서 만난다 하더라도 뭐 선짠이나 거기 자리 참석을 해도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는 여자를 만나기 힘드니까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내가 뭐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직업도 나쁘지 않고 수입도 괜찮으니까 혼자 살면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뭐하러 내가 에너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맞춰줘야 되냐. 막상 결혼해도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절신남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요즘에 절신남으로 가신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절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애와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사는 남자를 가지고 절신남이라고 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건어물녀가 있어요. 건어물녀. 여자분은 절신녀라고 안 부르고 건어물녀라 불러요. 연애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이게 아마 대한민국 결혼 확률을 확 낮춰버릴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예요. 남녀. 남여가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절신남까지 간다는 거는 당연히 남자가 결혼 연애를 포기한다는 거고 결혼 연애 시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분들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면 여자분들도 절식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절대적으로 받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절신남까지 가게 되면 남자들 힘들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게 충족되지 않은 분들 좀 빡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앞으로 절신남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20대 분들도 연애 결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애라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가져야 대부분 성립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저자세예요.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도 여자분들이 너무 바라는 게 많아. 가진 거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절신남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자가 싫다 이런 것보다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경우에 남자가 너무 손해보는 게 많다. 그리고 내가 결혼 시장에서 여자분들 만나보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히지 않은 여자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뭐하러 저기 맞춰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나 혼자서는 충분히 벌어먹고 사니까 내 노후를 혼자 책임진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문제가 없다. 여유있게 살 수 있다. 뭐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ATM 계기가 되냐. 우리나라 이혼율도 높은데. 그래서 절신남 단계로 가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물론 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절신남까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도 그러면 절신녀가 되는 거예요. 절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K 아라포 세대가 오는 거죠. 네, K 아라포 세대. 아라포 세대 무슨 말이냐? 40대 주변. 40 주변이에요. 40 근처. 그러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한 37에서 한 43 정도. 요 라인에 있는 이제 남녀를 가지고 아라포라 부르는 거예요. 아라포 세대. 근데 그쪽이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근데 이게 남자보다 여자분들을 지칭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37세에서 43세 결혼 단계까지 거치지 못했는데 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이제 일본의 여자분들을 가지고 아라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일본이 먼저 불렀죠. 일본이 먼저 이제 아라포 세대가 와서 굉장히 이제 결혼을 못하고 자기 앞가림 못한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여자들이 겁을 먹은 거야. 결혼 안 하면 저렇게 사는가 보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일본 지금 젊은 여자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면서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지금 여자력이라고 하죠. 여자력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력, 뭐 많이 따지고 남자한테 뭔가 많이 바라고 아파트 해달라,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게 아니라요. 저기 말한 일본에서의 지금 현재 여자력은 뭐냐 하면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높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살림 같은 거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쓸데없는 사치를 부리지 않는 거. 이게 여자력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얘기한 여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여자들은 여자력을 가지고 있어.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지금 현재 여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랍포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이 결혼 못하고 나서 눈만 높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말년을 보고 있자니 겁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저게 어떻게 사람의 삶이냐. 이런 식으로 좀 고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자력을 키우면서 지금 일본의 혼인율이 높아졌죠. 혼인율과 이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죠. 대한민국 걱정해야 돼. 대한민국 출산이 낮아지고 있고 아직 아랍포 세대가 이제 미디어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랍포 세대가 일본의 아랍포 세대보다 훨씬 빈곤할 겁니다. 일본은 보통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 노후연금으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안 돼서 훨씬 비참할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은 여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랍포 세대에 왔고요. K 아랍포 왔고 K 마케노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K 마케노. 이 마케이라는 뜻은 싸움의 진 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결혼입니다. 결혼이란 싸움의 진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도 사실 이제 살기 빡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랍포 세대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 삶이 그려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여자분들이 일본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버블이 깨지고 나서 아랍포 세대 여자들이 마케누 세대가 이제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이 미디어, SNS, 인터넷 뉴스, 그리고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로만 대한민국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작 여자들이 많이 보는 SNS 미디어, 인터넷 기사들은 이런 아랍포에 대해서 단 1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완전 시커멓습니다. 이 아랍포에 대해서. 조린가님도 내가 아랍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겠죠. 몰랐을 겁니다. 지금 젊은 여자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미디어에서도 이 얘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다루진 않을 거고 한참 뒤에 아주 사태가 심각할 대로 골물대로 터지고 나서 수습이 안 될 정도까지 되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참 치사한 게 그런 거야. 미디어가 미리 기뜸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대비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터질 것 다 터지고 나서 복구 불능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미디어가 정말 치사합니다, 여러분. 연극비트를 봐봐. 연극비트 지금 이미 사태 벌어지고 나서 수습도 안 되니까 이때 와서 연극비트 심각하다 얘기하잖아. 이게 정상이냐고. 이거 보면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연극비트를 보면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벼락거지네 뭐니 하면서 연극비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보로 봤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연극비트 심각하다. 자빠지게 생긴 는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미 이거 나온다고 달라지기 뭐가 있어? 이미 연극비트 발을 담근 사람 많고 빼지도 못하잖아. 이제 와서 뭐 얘기해봐야 달라지기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분명 아랍포 세대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나서 사태가 악화되고 나서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미디어에서 알게 된 시점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얘기 안 하고 한 4년, 5년 뒤에 얘기할 겁니다.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여자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알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들은 여자분들의 취향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애, 결혼, 육아, 돌싱 이런 걸로 여자분들 취향이 너무 편향적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어요. 남자들은 그거 보는 게 너무 짜증나고 비현실적이라서 안 봐. 지금 TV에 나오는 것 중에 밸런스가 맞고 중립적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맞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많이 보고 있어. 그걸 보면 세상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포 세대를 알고 처신하는 것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처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제가 말하는 그런 거야.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직업적 능력이 탄탄하거나 아니 부모님 재산이 많거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많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선자리 같은 거가 남자한테 뭐 차 있냐 아파트 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결혼할 것 같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선자리 나온 분들 중에 노후 대비 잘 돼 있고 능력 좋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 그냥. 솔직히 생각해요. 여자분들 그렇게 돈 높은 사람들 중에 데려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그럼 그분들 아파서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부모님 집안 빵빵하고 자기 능력 대단하고 모아놓은 돈 많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나이 차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여자분들 좀 죄송한 얘기인데 30대 후반 37 가버려서 사실상 끝난 거야 이거는. 아니 35 넘어가면 끝난 거야 결혼시장에서.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근데 미디어에서 된다고 보이잖아. 안 돼요. 현실에서는 안 돼. 아, 여러분들 결혼식 같은데 가보면 알까? 신부 나이 볼까? 보면 알까? 35살 이상 넘어간 사람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식 가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 가보면 신부 나이가 35살 넘어간 케이스를 봤습니까? 나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사실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이가 차버린 분들, 여자분들은 결혼 못하는 거, 결혼 못하면 이 아랍 세대 되는 거고, 아랍 세대까지 갔을 경우에 그럼 자기들은 얼마나 준비해놨을까?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에 노후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해놨을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탄탄하게 해놓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여자분들이 굉장히 안일해요. 뭔가 당연하게 보호를 받고 배려받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비를 안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거야. 대한민국의 경제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40 넘어가서 이 경제활동하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몰려있는데 서비스업은 사실상 40대가 돼버리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비스업이 굉장히 박살나고 있어요.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캐시어 같은 직업은 정말 없어질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마트 계속 줄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인포메이션 그런 여자분들도 잘 없어요 이게. 여자분들 서비스 해보시면 아시겠어요. 서비스업은 외모가 생명이에요. 보통 외모가 예쁜 사람들이 서비스업 같은데 잘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차버리면 쓸 이유가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리나 해외 같은 경우에 40 넘어가면서까지 일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나와야 돼.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잘 안 돼요. 중소기업 같은데 회계 경리 뽑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사람 쓰려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 굳이 데려와가지고 쓰려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는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다른 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일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여자분들이 젊은 나이에 그런
뭐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말고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노가다 현장 받아주지도 않을 테고 생산직도 뭐 식품 공장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고요. 택배 상하차도 쿠팡이니까 받아주니 쿠팡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이건 통계청에 나오는 중위소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여자분들이 보통 한 200만원 언저리에 돈을 번다면 200에서 230만원 그 정도 돈을 벌다가 40대가 되면서 이 수입적인 부분이 수직 하강을 해봅니다. 200이 깨져버려요. 40대가 되면서 한 260에서 210이 돼버리고 190이 돼버려요. 160이 돼버리고. 근데 여기서 통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여자분들 전업주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업주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이 떨어지는 거는 결혼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균치 깎아먹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통계청에서 이제 수입 조사할 때 아예 전업주부 빼버려요. 그냥 전업주부 넣어버리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40대가 되고 나서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원래 그 일에 20대 30대 종사했던 분들이 40대가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도 한 50대가 되면 떨어지거든요. 40대까지는 좀 올라가요. 남자들은 월급이 이 중위소득 기준을 봤을 경우에. 그럼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야. 일본은 아라포 세대까지 갔어도 소위 말하는 좀 연명하는 생활이 가능했어요. 연명하다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왜 가능했냐. 자, 여기 보면 일본은 보통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노후연금으로 입에 풀칠을 한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일본의 모든 사기업은요. 웬만한 기업들은 고용보장이 다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일본은 소니나 뭐 도요다나 뭐 미쯔비시나 하세가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샤프 같은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사무직도 고용 보장이 돼요. 거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랍 세대 부모님들은 정년퇴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연금이 셉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보다 더 많이 받아요. 한 300만 받습니다. 사기업 나와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 연금으로 부모님과 이제 딸내미까지 같이 애가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 끊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그 연금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연금 끊기게 되면 이제 생전에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애초에 연금을 그 정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아닌 이상은. 공무원 연금하는 사람 있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 사기업을 다녔고 사기업을 다녔으니까 국민연금 받는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아가 생활을 못합니다. 부부끼리.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제 허드렛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노후 대비를 못했어요. 노후 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자식한테 다 퍼주고 결혼하는데 살림 보태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노후 대비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식까지 데리고 산다고 하면 굉장히 쪼들리겠죠, 이게. 이 문제를 관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이 생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도 나오지도 않고 다큐멘터리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막상 이제 다큐멘터리를 다룰 때가 되면 이미 심각해질 때도 심각해지고 나서 다룰 거예요. 고독사도 그러죠. 고독사도 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는 건데 한창 이제 떠들고 심각해지니 그때 가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아랍포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 물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나라는 이미 왔고요. 일본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 아랍 세대 문화는. 그래서 생계적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이거 남자도 포함되는 거야. 근데 남자도 포함되는데 확실히 여자 지분이 많아요. 그러나 남자는 좀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분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하면 그만이야.
공장 가버리고 택배 상하차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조선소 가버린다거나. 근데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신분이나 이제 자기가 이제 스펙 같은 안 가리면 일을 할 수 있어. 뭐 시설 관리 한다거나 경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가다 뛴다거나 공사 현장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애초에 그런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있어요. 막상 이제 결혼 못하게 되면 나이가 차버리면 이런 현상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냐. 안타깝지만 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각자 준비해야 돼, 각자. 이건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 못한 사람도 많아지는 거야. 절신남 된 순간, 절신남 되고 절신남 숫자가 많아지는 순간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절식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뭐해 먹고 살 것이냐?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나이가 차신 분들이 대비해야 돼. 나이가 좀 찼는 분들은 벌어놓은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직장에서 벌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좀 차신 분들, 직장에 계속 꾸준하게 다니신 분들은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만두고 나서 결혼 못하고 나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쳤을 시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자리 분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진지하게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 차서 내가 결혼 못하고 혼자가 되었을 시에 분명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다루기 전에 미리 손을 씻어야 돼요. 언론에서 다룰 때가 되면 이미 상황은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가지고 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남자들이라든 결혼 못하게 되었을 시에 혼자 살게 되었을 시에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돈을 모아놨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언제까지 돈을 모을 수 있고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현실이 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니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남자나 여자는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꽃밭만 차지 마시고요. 미디어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현실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의 미디어들은 여자분들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바보로. 나이 먹고 나서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예측하셔야 돼. 왜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한테 달려있고 먹고 사는 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잘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